해리 케인의 처참한 결정력이 에이징 커브 논란으로 이어지며 잉글랜드 대표팀을 위기에 빠뜨렸다. 한국 대표팀이 엄청난 골 폭풍을 일으키며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인 중국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한편으론 참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처참한 분석을 연일 쏟아내는 상황인데요. 중국 신화 스포츠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퍼포먼스는 솔직히 중국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은 감독 선임 문제로 안정되지 않은 조직력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개개인의 기량은 황금 세대라 불릴 정도로 탈아시아급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특히 10년 넘게 한국의 측면과 공격을 이끄는 주장 손흥민은 중력과 시간의 법칙을 벗어난 것 같다. 일각에선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약체라며 손흥민의 파괴력을 평가절하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 유럽에서도 손흥민을 제대로 막아내는 수비수는 전무하다. 그를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더라도 경기 종료 직전까지 결국 한 번은 뚫리게 된다는 소리다. 심지어 중국은 태국을 상대로도 측면이 허물어지며 시종일관 위기를 맞이해야 했는데 싱가포르의 측면을 완전히 붕괴시킨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갑갑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의 남은 일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커녕 항복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보낸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EPL이 운영되는 나라이자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역시 갑갑함을 토로하는 팬들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중국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파 랭킹 4위 잉글랜드는 8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72위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로 2024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잉글랜드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최종 점검에 나서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심산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양팀의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잉글랜드는 아이슬란드에게 32%의 볼점유효를 기록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거기에 유효 슈팅을 1회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야 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경기 종료 시점까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채 0대1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잉글랜드가 유로 개막 직전에 패배를 기록한 건 1968년 이후 무려 5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과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공격수였던 디온 더블린의 인터뷰를 인용해 잉글랜드 경기력에 혹평을 쏟아냈는데 오늘 좋은 경기력을 펼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승패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 설마 지금 상태로 유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라면 꿈깨라고 말하고 싶다.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잉글랜드와 정반대였다. 역동적이고 활동량이 넘쳤다. 아이슬란드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으며 잉글랜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경기력이 충분히 좋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전에서 많은 걸 배웠다. 라며 실망스러운 경기였지만 국제대회전에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건 행운이라고 애써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는 오히려 팬들의 반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BBC를 비롯한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예선에서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올랐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한 약체이기 때문이다. 유로 개막이 코앞인데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이 개선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라는 뜻이다. 솔직히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거라는 추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번 경기로 잉글랜드의 진짜 수준이 2부 리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떨어지는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아 올라갈 확률은 더욱 희박하다. 사실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잉글랜드의 목표가 우승이라 말하는 팬들도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다. 라며 잉글랜드의 하향세와 함께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이번 패배의 원인으로 공격진을 지목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지적받는 선수가 사실은 패배와 관련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트리뷰나에 따르면 이 경기가 끝난 뒤 공영방송 BBC를 포함한 영국 다수 매체가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를 내세워 패배의 원인이 그에게 비롯된 것처럼 보도를 냈던 것이죠. 하지만 사카는 약 25분만 뛰었을 뿐이며 실점 상황에선 뛰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독일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해리 케인과 맨시티의 우승을 이끌며 승승장구하는 필 포든을 놔두고 사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의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젊은 선수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때다. 경기를 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진짜 패배의 원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리 케인은 영국 축구의 상징이지만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다. 교체로 출전한 사카를 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인가? 같은 입장인 필 포든과 파머는 어째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잉글랜드의 무득점 원인은 해리 케인이라고 꼬집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선발 출전한 최전방 공격수 케인은 팔머의 완벽한 택배 크로스를 코앞에서 걷어내며 자존심을 구겼고 64분 동안 3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쉬움도 남지 않을 만큼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며 영국 스카이 스포츠 평점 4점으로 팀 내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후 잉글랜드는 메이저 대회 개막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한심한 패배를 당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에 모인 팬들의 야유가 터져나오는 게 당연했다. 지난 2020년 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르고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잉글랜드가 재도전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잉글랜드의 사상 첫 유로 우승은 이번에도 인연이 없을 것 같다. 라며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케인이 페널티킥과 비교적 쉬운 찬스로 독일의 득점왕을 차지했을 뿐 이미 EPL을 떠날 때부터 에이징 커브 조짐이 보였다며 손흥민과 비교하고 나섰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들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의 실력을 놓고 누가 더 뛰어난지 오랜 기간 결판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케인은 손흥민처럼 경기 내내 스프린트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고 양질의 패스를 통한 플레이메이킹을 선호한다. 한마디로 플레이 스타일만 봐도 손흥민이 케인보다 빨리 에이징 커브를 겪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손흥민은 케인보다 한 살이 더 많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선수 사이에 손흥민이 더 빨리 에이징 커브를 겪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두 선수의 경기를 봤다면 누가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하는지 명백하다. 손흥민은 여전히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으며 경기장 전체를 누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최소 5년은 건재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소속팀 토트넘에서는 EPL 도움왕을 노릴 정도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선 여전히 문전 앞정교한 슈팅 마무리 능력까지 건재함을 증명해 어째서 그가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케인의 느린 발은 갈수록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제는 확실한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느린 발은 속공과 오프더볼 그리고 볼 경합 등에서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독일 리그에서 쉬운 찬스만 마무리했기 때문에 손흥민과 함께 높은 수준의 결정력으로 인정받던 그의 마무리 능력 역시 의문을 품는 팬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손흥민은 한때 에이징 커브로 의심받았지만 진짜 에이징 커브는 해리 케인이었다는 뜻이다. 만약 이대로 손흥민 같은 결정력의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잉글랜드는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며 손흥민 덕분에 눈만 높아진 차세대 스트라이커 찾기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희비가 엇갈리자 토트넘이 본격적으로 재계약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 매체 ESPN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으려 한다. 이미 9년을 북런던에서 보냈는데 15년을 채운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며 6년 장기 계약이자 종신 계약을 맺을 거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 10도움으로 펄펄 날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국제스포츠연구소에 따르면 신체 접촉 및 볼터치 없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 1위에 손흥민이 오르며 공격과 수비 양쪽 모두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죠. 다만 계약을 결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손흥민의 몫인 만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의 선택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